지금 정확하게 딱 하루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연준의 FOMC 회의록 공개 이후의 시장 그리고 리플 XRP는 추가적인 하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상승을 할 것인가. 현재 미국 연준 내에서도 비둘기파 매파 상당히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달은 본격적인 회의록 공개 발표 이후에 이런 시장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번 영상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비트코인과 리플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미국 기술주 떨어졌으니까 비트코인도 덩달아 하락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이번 비트코인 폭락에는 이 미국 기술주 급락과 기관 매수세 약화, 현물 ETF 자금 유입 둔화라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 시장의 시선은 단순한 표면적 요인 너머로 향하고 있다는 거, 이번에 공개될 FOMC 회의록 자체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번 2025년 11월 셋째 주 같은 경우는요, 이 주요 미국 연준 인사들의 연설과 FOMC 회의록 공개일이 다양하게 겹치면서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 대형 이벤트가 몰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1월 18일 윌러 연준 이사 연설, 19일에는 FOMC 부의장 제퍼슨 연설, 그리고 20일 새벽에는 FOMC 회의록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21일에는 쿡 이사 연설이랑요,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연설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랑 11월 실업률까지도 여러 가지 주요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들까지도 수두룩하게 발표될 예정이에요. 이 4개월 만에 데이터 공백이 해소되는 셈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IG그룹과 암호화폐 분석업체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블랙박스 상태에서 벗어나가지고 실제 지표를 접하게 되면은 이에 따른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황들 종합해봤을 때 현재 시장의 12월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을 거의 포기한 분위기입니다. 이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요, 12월달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 46.4%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인하 기대감이 90%가 넘었을 정도로 당연시됐던 것과 비교하면요, 이 급격한 전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케빈 헤셋도 50bp 인하는 어렵고요, 25bp 인하가 더 현실적이다라고 언급하면서 금융권에서도 현재 연내 B컷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존재해요. 이게 미국 연준 내에서도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 윌러 연준 이사는 최근에 노동시장 둔화를 근거로서 연말 인하를 적극 지지하고 있지만요, 제퍼슨 부의장 측에서는 당분간 비둘기파 매파 의견이 엇갈리는 여러 가지 신중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월 의장 발언이 인하 기대감을 더욱더 낮추면서 현재 많은 분석가들이 12월달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 연준이 당분간 높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위험자산에는 즉각적인 충격이 왔습니다. 실제로 11월 중순 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은 단숨에 9만 달러 선 아래로 밀렸고요, 일주일 동안 14% 넘는 급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같은 여러 가지 주요 주가 지수도 0.8에서 0.9%가량 하락하면서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에 금융여건 긴축 전환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인 거고, 이 코인데스크 분석에 따르면요, 암호화폐 ETF 순유입은 2주 연속 둔화가 됐고, 이 중장기 보유자의 매도 압력도 커지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도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93,000에서 95,000달러 정도가 비트코인의 당면 지지선으로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회사 비트니스 측에서는요,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면 89,000달러 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고요. 반면에 반등을 시도할 경우에 첫 번째 저항선이 10만 달러, 그리고 두 번째가 10만 7천 달러 부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라인에서 지지를 하느냐 아니면 반등하고 돌파하느냐, 여기는 FOMC 회의록 결과에 따라 가지고 연준이 얼마나 금리 완화적인 신호를 보내는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리플의 XRP 가격도 비트코인과 함께 움직이는 대표적인 알트코인인데요. 이 비트겐 뉴스에 따르면은 이번 주 FOMC 회의록 공개랑 연준 인사들의 연설 자체가 XRP를 포함한 알트코인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프랭클린 템플턴의 XRP ETF 신청이 승인되면서 이 회의록 내용도 완화적이다, 그렇다면 XRP가 단숨에 2.7달러에서 3달러 구간을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고, 또 반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약해진다라거나 XRP ETF 승인이 불투명해진다, 그럼 XRP가 다시 하락할 수도 있겠죠. 이 기술적으로 XRP가 현재 중립적인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의 분석에 따르면 2.2달러에서 2달러 구간이 당장의 저점 지지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 구간이 깨진다, 그럼 1.85달러에서 1.5달러까지도 열릴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매우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나 가능한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현재 시장의 움직임은요, 결국에 거시 이벤트에 따라 가지고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이 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랑 주식은 여전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겟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 개수가 0.75 정도에 달하고요. 결과적으로 FOMC 발표 이후에 기술주가 랠리가 나오면은 그 상승세가 비트코인과 XRP 같은 이런 대형 알트코인에도 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페드 회의록에서 매파적인 내용이 강력하게 확인되면요, 위험자산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두 코인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요. 이번에 IG그룹 측에서는 이번 주 비농업 고용과 임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같은 것들 대형 경제 지표 발표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주요 경제 데이터 공백
하락으로 인해서 현재 시장 투자자들이 기다림에 지쳐 있었던 만큼 이 결과가 예상과 어긋났을 때 급격한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발표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18.7 기록하면서 강력한 데이터들이 연준이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강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 회의록 공개가 실제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는 완화적인 시나리오가 나올 경우인데요. 만약에 회의록에서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이 노동시장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일부 위원들이 조기 인하를 시사한다, 그렇다면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될 겁니다. 비인 크립토 일부 연준 관계자들 측에서는요,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한다라는 내용을 전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2026년까지 이어질 금리 인하 기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차례로 시험해 볼 거고, XRP ETF는 승인 기대까지 더해져가지고 3달러 선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장 심리 전환으로 인해가지고 현물 ETF 자금이 다시 유입된다?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 큰 폭의 반등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회의록 내용이 중립적인 경우에는 이 시장이 뚜렷한 방향감을 못 잡고 횡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비트겟은 이럴 때 XRP가 2달러에서 2.7달러 사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전망을 남겼고, 즉 FOMC 내부 의견이 금리 인하냐 금리 인상이냐 이렇게 갈리는 모습이 나와준다면은 여기서 시장 투자자들은 결정을 유보한 채로 일단 관망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변동성은 높겠지만요, 즉각적인 폭락이 나온다라거나 즉각적인 폭등보다는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일 공산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긴축 시나리오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중심이 되고 많은 위원들이 추가 인하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보인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고금리 장기화에 무게를 두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미 12월 금리 인하 기대가 급락하면서 이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계속된다면은 이 비트코인은 비토닉스가 지적한 바대로 89,000달러대까지 후퇴할 위험이 있다라는 거, XRP도 같은 맥락에서 1.85달러 부근까지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기 분석대로 ETF 불확실성까지도 겹칠 때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미국 연준이 상당히 매파적으로 돌아서게 된다면은 이 두 가지 코인은 이미 중요한 지지선이 무너지는 이 추가 하락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이게 종합해보면 이번 주 공개될 FOMC 회의록은 비트코인과 XRP,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을 크게 결정할 변수라고 보입니다. 이 토큰 포스트 측에서는 이번 비트코인 하락의 원인은 기술주 동반 하락, ETF 순유입 둔화, 중장기 보유자 매도 압력 증가, 여러 가지라고 분석을 남기면서 만약에 93,000달러 선까지도 지지선이 깨진다, 89,000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경고를 남기고 있어요. LVRG 측의 닉 럭 측에서도 92,000달러 선을 지키느냐 회의록의 완화 신호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회의록 내용이 금리 인하 기대를 살리면은 양 코인이 빠르게 반등할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금리 동결 인상 쪽으로 기울면은 비트코인은 89,600달러, XRP는 1.85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 이거를 명심해 주셔야 되고, 이것과 함께 이번 주에는요, 이 지연됐던 9월달 비농업 고용, 평균 시간당 임금,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한꺼번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만약에 예상 밖으로 고용과 물가 지표가 부진하면은 금리 인하 기대를 또 자극하면서 시장 반등의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를 뒷받침해서 하락 압력이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번 미국 연준의 회의록 발표 전후에는 거래 비중을 줄이고 관망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핵심 지지선을 주의 깊게 지켜보시되 회의록이 완화적인 신호를 주면은 과매도 구간에서 탄력적인 반등까지도 기대가 가능한 거고, 회의록이 긴축적일 경우에는 손절매 같은 리스크 관리 전략을 철저히 세울 줄 아셔야겠죠. 이번 FOMC 회의록이 비트코인과 XRP의 흐름을 결정할 중대한 전환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큰 변동성 속에서 과도한 투기보다는 정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신중한 대응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FOMC 회의록 이후에 어떤 방향을 보일지 자유롭게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의견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에 깊이 있게 들어간 사람은 결국에 시장을 정보가 아니라 환경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물어보시는데요. 신사코인님은 잠은 언제 자시나요? 영상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나요? 맨날 새벽에 올라오는 리플 소식은 어떻게 다 챙기시나요? 근데 저는 이걸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좋아하는 걸 하고 있고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다루고 있어서 이 시간이 피곤하기보다는 오히려 충전되는 시간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리플이라는 종목을 오랜 시간 공부해보고 또 차트를 보면서 흐름을 분석하고 새로운 재료가 어떤 파동을 만들지 계속 상상하다 보면요. 이 시간이 지나가는 걸 잘 모르게 됩니다. 이게 저한테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몰입의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리플이 언제 올라갈까? 이 하락장이 언제 끝날까? 내가 원하는 목표가에 언제 도달할 수 있을까? 이걸 정답 맞히기처럼 보시면은 항상 답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냐면 시장은 절대 우리의 일정표대로 움직여주지 않거든요. 하지만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시면은 이 시장은 훨씬 더 흥미롭고 또 훨씬 더 예측 가능한 구조로 보이게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방식입니다. 지금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트럼프가 오늘 밤에 또 어떤 발언으로서 파동을 만들 수 있을지, 이번 조정 하락세가 끝나면은 어떤 패턴으로 되돌림 반등세가 나올 수 있을지, 리플이 과거에 이런 움직임을 보인 이후에는 어떤 후속 흐름이 나왔는지, 이렇게 시장 전체를 보시면서 조금 더 큰 흐름을 읽으려는 시각을 가지시면은 단순하게 언제 오르나요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떤 흐름으로 움직일까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결국 투자자는 종목 하나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읽고 이 흐름에 올라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흐름을 읽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보게 되는 관심과 몰입이겠죠.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또 사고 쳤습니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해고해버리고 싶다, 거침없이 공개 발언한 건데요. 이 연준 본부를 깜짝 방문한 뒤 파월을 향해서 물가 잡아야 되는데 지지부진하다 이러면서 비난을 퍼부은 겁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트럼프가 소규모 공화당 의원 모임에서 파월 해임 초안까지도 보여주면서 진짜로 해임이라도 시킬 것처럼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현재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 이에 따른 미 국제금리가 급등했고 달러 가치가 흔들렸었죠. 이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트럼프의 정치쇼 혹은 연례 행사 정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 또 다른 관점에서는요, 선거 전에 금리 인하 압박용 언급인가, 다가오는 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표면적인 해석만이 전부일까요? 이 발언 뒤에 더 복잡한 진짜 그림이 숨어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미국 상원 측에서 연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러티 처리에 대해서 시동을 걸고 있고, 연준 내부에서는 12월달 금리 인하가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행들은요, OCC 해석 지침으로서 암호화폐를 활용한 가능성까지도 타진하고요. 프랑스 대형은행 SG포지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미국 채권을 토큰화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차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조정이 끝났다 이런 분석까지도 내놨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여러 가지 금융 암호화폐 이슈들을 모아보면요, 공통된 흐름과 숨은 연결고리가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눈앞의 뉴스들이 단순한 언론 플레이인지 아니면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의 신호탄인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얕은 해석 뒤에 감춰진 실체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트럼프 발언의 본질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대규모 감세법 통과 이후에 늘어난 재정 적자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크게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었고, 즉 경기 부양책과 부채 비용 경감이 목표겠죠. 근데 여기서 현재 연준은 여전히 2%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물가를 잡아야 된다, 이 이유로서 금리를 함부로 내리지 않는 것이 현재 미국 연준의 입장인데요. 이 법적으로도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임명으로서
4년 임기지만 법정 사유 없이는 임기 도중에 해임될 수가 없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정치 권력 개입을 막기 위해서 1913년법에 명시된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서 트럼프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도 현재 압박 카드를 강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연준의 건물 리모델링 예산 과다 논란을 걸고 넘겨가지고 파월 사기다라고 공격했죠. 언론에 따르면은 이 윌리엄 폴티 등 측근들은 파월 해임을 강력히 주장을 해왔고,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이 파월을 비난하는 건 듣기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트럼프 인터뷰에서는요, 시장에서 혼란만 줄 뿐이라서 파월을 해임할 계획은 없다라면서도 그 사기가 드러나면은 우리 물러날 수도 있다라는 모호한 입장까지도 내놨어요. 그리고 리치먼드 연은 총재 토마스 바킨도 지난 기자회견에서 12월달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파월 의장을 옹호했습니다. 이런 기조들이 현재 금융시장에서 미치는 함의는 분명하겠죠. 이 대통령과 중앙은행이 정면 충돌하면요, 통화정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거고 달러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실제로 7월달 중순 뉴욕타임스, CBS 보도 직후에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장중에 5% 돌파하면서 시장이 출렁였고요. 이 과거에 닉슨 대통령이 물가 관리보다 당장 선거 이득을 위해서 페드 의장을 압박한 사례를 봤을 때 그 후폭풍은 수년 동안 이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의 이번 압박 자체가 이런 사례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고, 역사 패턴을 알면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하죠. 이 겉으로 보기에 정치적인 발언이겠지만 이 사실은 본질적인 금융 시스템 신뢰를 시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구조를 분석해 봤을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법적으로 독립기관입니다. 의장과 위원들은 14년 임기의 이사회 멤버로서 중대한 위법과 비리가 없으면 임기가 보장됩니다. 패드의 목표는요, 안정적인 물가랑 최대 고용이 우선이에요. 하지만 현재 실제 의사결정은 복합적인 모습인데요. 파월 의장을 포함한 FOMC 의원들은 금리 정책에 대해서 의견차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일부 의원들이 동결보다 금리 인하를 선호하지 않아서 위원 간의 표차이가 컸다라고 하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파월 의장을 변칙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스스로 사퇴를 검토하게 하는 이런 전략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월이 예고 없이 사임하거나 해임된다면 그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파가 밀어닥치겠죠.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 시장에 대혼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까지도 남기고 있는데, 반대로 미국 연준이 종전의 계획대로 독립적으로 남아서 정책을 계속 운영한다면 지금 당장 큰 파장은 피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양쪽 시나리오 모두 다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 금리를 함부로 내리면 단기적으로 주식 부동산은 상승 요인이 되겠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요, 실물 경제는 부담을 받고 채권자는 이득을 보게 됩니다. 현재 연말 인하 기대에 맞춰가지고 포지션을 취한 시장은 이미 변화가 예고되면서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토마스 바킨 총재의 발언처럼 내년에는 큰 정책 변화가 예고 없이 올지 모른다라는.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관련 법제 구조를 보면은 상원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에 따르면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클래러티, 이게 12월달 은행위 마크업 후에 내년 초에 상원 전체 회의에 부의될 계획이다라고 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히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암호화폐는 미국 증권법상 등록 의무에서 면제해주는 이런 조항을 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융당국이 보기에도 진짜 상품 성격의 코인은 등록 없이 거래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만약에 XRP 같은 토큰이 지불수단 또는 결제용 화폐로 인정이 된다면 이런 혜택에 대해서 받을 가능성도 제기가 될 거고, 또 미국 SEC랑 CFTC의 권한을 명확히 나누자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겠습니다. 여기서 미국 SEC는 투자 계약성이 큰 토큰, CFTC는 비트코인처럼 상품적인 성격이 강력한 디지털 자산을 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이고, XRP가 CFTC로 관할로 분류가 된다면요, 미국 SEC 소송 부담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가 있겠죠. 금융 규제 외에도 당국의 해석 변화도 있습니다. 미국 통화감독청 OCC는 은행이 블록체인 수수료 지불을 위해서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다, 관련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은행이 국경 간의 송금이나 정산 과정에서 네트워크 수수료를 처리할 때 이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리플 렉 같은 실시간 결제 시스템에서도 이론적으로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쓰는 길이 열릴 수가 있겠죠. 거대 은행의 동향도 중요합니다. 프랑스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미국 달러 표시 단기채를 토큰화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건 같은 경우는 SOF와 연동 단기물로 트레이딩사 DRW가 매입했죠. 즉 전통은행도 블록체인을 이용한 자산 발행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 이런 흐름들이 기술적으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와는 다르겠지만요, 이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금융시장의 속속들이 통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예시겠죠. 또 리플사의 리플 레저처럼 실시간 결제를 겨냥한 기술도 이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런 구조들 속에서 관련 기업과 산업을 살펴보자면은 이 리플 랩스를 떠올리게 됩니다. 리플은 금융기관용 송금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으로서 XRP 토큰을 네트워크 유동성용 자산으로서 활용을 합니다. 리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요, XRP라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서 은행 간의 거래 속도랑
조정 비용을 낮추라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서는요, 미국 SEC와의 소송으로 고전 중에 있지만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여러 은행과 협력 사례를 늘려가고 있다는 거. 가령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이런 등지에서 금융기관들이 리플렛을 시험 운영 중에 있고, 이번 클래러티 법안 같은 규제 변화는 리플사에게 기회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XRP가 투자 계약이 아니라 결제용 자산으로 판단되면서 등록 면제 대상이 된다? 그럼 미국 내부 사업도 숨통이 트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리플에서 위험 요소가 명확하게 존재한다라는 거.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랑 경쟁도 하고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죠. 중앙은행들은 CBDC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빠른 송금에 특화되어 있지만 기관 시장에서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면 XRP 가격이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거. SG포즈의 토크나 사례처럼요, 이 전통 금융사가 속속 디지털 자산 실험에 뛰어든다? 그럼 오히려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거고, 리플 같은 회사를 포함해서 암호화폐 생태계가 성장한다면 XRP 같은 자산의 중장기 전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을까요? 데이터랑 시장 흐름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XRP 관련 지표들은 조심스럽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소랑 지갑에서 XRP 잔고가 큰 폭으로 움직인 건 아니겠지만 이 대형 거래자는 소폭씩 매집 중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미국 정부가 FTX 알라메다에서 압수한 윈 토큰 약 7억 개 정도가 되는데 새 지갑으로 이체된 것도 관찰이 됐습니다. 비록 액수가 크진 않지만요, 탈중앙 거래에서 탈취량 회수된 자산이 순환됐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겠습니다. 시장 심리를 보면요, 스탠더드 차트의 연구원 제프리 캔드릭 말처럼 최근에 며칠간의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지난 몇 년간 반복된 일시적인 조정 패턴일 뿐이다, 이런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연말 반등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을 기본 시나리오로 봅니다. XRP도 비트코인 주도 랠리가 나타나면 동반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11월 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은 대략 16% 정도 조정됐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 몇몇 연말 조정 때랑 비슷하다라는 거. 이 장기 투자자의 구조적인 포지션 변화가 아니라 단기 차익 실현과 강제 청산 때문으로 보이고, 시장 참여자들도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과 주요 거시지표 발표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중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2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확정짓기 어렵다는 신호가 나왔지만요, 만약에 2024년 중반 이후로도 고금리가 유지된다?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몰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 지표가 안정된다? 그럼 연말에 리스크 자산으로 복귀할 유인이 생기겠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는 아직까지 명확한 방향성을 말해주진 않습니다만 최근에 몇 년의 패턴과 전문가 전망에 따르면요, 당장의 폭락보다는 조정 국면 이후에 반등을 기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시면서 이 시장 동향에 맞춰가지고 심리적인 대비를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당장 XRP가 $100 간다 이런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요 이슈들이 긍정적으로 정리만 돼준다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XRP에도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부여될 여지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전망을 살펴보자면요, 만약에 트럼프발 충돌과 연중 긴축 사이에서 금융 시스템이 안정된다면 달러화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잡힐 거예요. 이런 경우에 위험자산 자금은 소폭 이동을 하겠지만 급격한 상황 변화는 없을 겁니다. 또 반대로 연준이 지속해서 인상을 강행하거나 정치적인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이 금융시장 변동성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암호화폐 시장도 여기에 따라서 요동칠 가능성이 높을 거고, 클래러티 법안이 내년 상반기에 통과된다면은 이 선진국 금융사들은 암호화폐를 활용한 상품이라거나 서비스 개발에 착수할 겁니다. 리플을 포함한 블록체인 기업들은 제도권과 접점을 늘릴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은행들이 암호화폐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 채권을 토큰화하는 이런 그림이 현실이 된다? 그러면 XRP처럼 속도가 빠른 결제용 토큰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입법이 지연되고 SEC 같은 규제기관의 견해가 강경해지면요, 암호화폐 도입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겁니다. 이럴 경우에 XRP 같은 코인은 여전히 규제 리스크에 묶여있을 텐데,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시시각각 바뀌는 정보 속에서 단편적인 수익률 숫자에만 집중할 때가 아니라는 거. 이 금융시장은 체스판과도 같기 때문에 킹과 퀸의 움직임만으로는 결과를 점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통화 정책과 정책, 규제, 기술 변화라는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보셔야겠습니다. 갑작스런 뉴스에 놀라시기보다는 지금까지의 거시 흐름과 함께 XRP를 비롯한 이런 암호자산의 가치를 재검토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결국에 지금까지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암호화폐는 금융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될 거고, XRP $100 시대가 당장 열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준과 정부 정책, 이 대형 은행들의 움직임이 맞물린다면 디지털 금융 패러다임이 가속될 것이면 분명한 거고, 우리의 금융거래 방식이 바뀌면서 해외 송금 비용이 확 줄고 스마트한 디지털 자산이 보편화되는 이런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그 한복판에 XRP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푼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려는 관점이 투자자의 시야를 완전히 바꿔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바로 너무 가까운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리플이 오르냐 내리냐, 이번 주의 흐름이 어떻냐, 이번 달에 왜 이렇게 약하냐, 이렇게 나무 한 그루만 붙잡고 바라보시면은 시장은 항상 불안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조금만 더 멀리 가져가셔서 1년, 3년, 5년 이렇게 숲 전체를 바라보기 시작하시면요, 그때부터 시장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과 1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 6천, 7천만 원대였고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여기서 더 상승할까 이런 말씀하셨죠. 하지만 결국에 1억 6천, 1억 7천까지 올라가는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사건이 컸는지, 왜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시면요, 단기 변동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 눈에 들어올 거라는 거.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늘 하루의 움직임이 흔들리고 일주일 하락했다고 불안해지고 한 달 조정받았다고 시장을 의심하기 시작하시면은 결국에 매번 나무만 보다가 길을 잃는 투자자가 된다는 거. 하지만 시야를 넓혀가지고 가상화폐라는 시장 전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 이 비트코인은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고 이게 알트들의 어떤 파동을 만들고 있는지, 그렇다면 리플은 이 큰 숲 속에서 어떤 자리에서 움직이는 코인인지, 이렇게 숲 전체를 보게 되는 순간 단기 흔들림은 단순한 계단처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 시장을 이기는 사람은 가까이에서 오늘 오르고 내리는 나무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요, 멀리서 시장이라는 숲 전체의 길을 보는 사람이겠죠. 지금 당장에 한 그루가 흔들린다고 숲 전체가 흔들리는 게 아닌 것처럼 당장의 한 주, 한 달의 조정이 미래의 상승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응원드리고 싶어요. 숲을 보는 시야를 가진 투자자들만이 흔들림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길을 잃지 않는 사람은 한 그루가 아니라 숲 전체를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움직임을 봤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증시든 전반적으로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흔들림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보통 이렇게 시장이 한꺼번에 휘청이는 경우는 이 금리 충격이라거나 대규모 FOMC 이벤트 같은 이런 뚜렷한 원인이 있을 텐데 이번에 그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 또 이제 미국 연준 뉴스인가 보다. 인공지능 버블 얘기 다시 나온 거 아니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특히나 지난 10월 10일 이 대규모 청산 이후에 계속해서 흔들리는 시장 흐름들 보면서 유동성이 이제 빠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톰 리랑 맷 호건의 발언 자체가 나오는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시장은 과매도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번 주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을 가능성, 이에 따른 XRP 반등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조정 하락세 끝나가고 곧 반등 나오겠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멘트들인데,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좀 이상한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조정 하락세 이유가 아주 뚜렷하게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단순하게 유동성이라거나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라거나 시장 피로감 문제라거나 이런 표현들 자체가 매번 조정 하락 때마다 나오는 문장들이죠. 한마디로 단골 손님 문장들 가지고 이번 조정 자체를 설명하기에 그 설명력이 약하다라고 생각 안 드시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을 훑어봤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이 전부 다 반영한 이슈죠. 인공지능 버블이요, 갑자기 모든 자산이 동시에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한참 많이 남았어요, 버블 될 때가. 그리고 중요한 건 진짜 버블은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도 한참 많이 남았다는 거고, 미국 물가요, 이거 영향은 있겠지만 코인 증시 원자재를 동시에 이렇게 흔들 정도는 아닙니다. 결국에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흔드는 이유가 진짜로 뭐냐? 그리고 시장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역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바로 정치 리스크, 특히 대통령 리스크입니다. 경제보다 금리보다 유동성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시장을 흔드는 변수들, 그게 바로 정치 리스크인데요. 저는 이 관점으로 다시 자료를 뒤져봤고 그때 나온 게 바로 앱스타인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언론만 보면은 거의 보이지 않는 이슈겠지만 이 미국은 지금 이 사건으로 대혼란이에요. 그리고 이런 혼란이 지금 시장의 이상한 진동과 거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 바로 이렇게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진짜 원인들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앱스타인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명했던 초대형 스캔들이죠. 하지만 최근 상황은 단순한 과거 사건 재탕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이메일 증거들이 공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핵심 인물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국면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본질은 이 정치 리스크는 경제보다 훨씬 더 빠르고 또 강력하게 시장을 흔든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은 GDP의 약 65에서 70%가 소비죠. 여기서 정치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심리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빠르고 또 훨씬 더 크게 시장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를 떠올려 볼까요? 한국에서도 국가 지도자가 하락하거나 탄핵 국면에 들어간다.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보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바로 증시로 튀겠죠. 미국도 역시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달라요. 미국 경제 사이즈는 세계의 절반을 사실상 움직인다라고 할 만큼 거대하기 때문에 미국 정치 리스크가 세계 시장 전체에 직접적인 충격을 줍니다. 지금 미국 하원에서 다루고 있는 이메일 같은 경우는요, 트럼프랑 앱스타인의 관계, 트럼프가 사건을 인지했는지 여부, 이런 민감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 미성년자 성범죄라는 앱스타인 사건의 성격입니다.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정치적인 금기로 묶여있는 영역인 거고, 이 정파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선을 많이 넘었다, 이렇게 보는 사안인 거죠. 만약 여기서 트럼프가 단순하게 연루된 것들을 넘어서 사건을 알고도 방관했다는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 이거는 단순한 정치적인 타격이 아니라 정치 생명 자체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거라는 거.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가 다가오는 11월 18일 앱스타인 파일 전체 공개를 표결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재 시장에 충격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한국 시간 기준으로 11월 18일이니까 미국 시간 기준이면은 이제 불과 몇 시간 안 남은 상황이죠. 그리고 만약에 파일이 공개된다면 그날은 시장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정보가 한꺼번에 나오는 날이겠습니다. 즉 불확실성의 정점에 해당된다라는 거고, 이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해요.
그게 호재가 됐든 악재가 됐든 확정된 정보를 선호합니다. 그래야지만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선제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흔들림의 초입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이 바로 코인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얕기 때문에 이 정치 리스크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톰 리랑 맷 호건도 이번 조정은 구조적 붕괴가 아니라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키운 초단기 공포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 결국의 본질은 이거예요. 지금 시장의 조정은 금리 때문이 아니라 정치 리스크 때문인 거고, 이 정치 리스크가 시장을 어떤 경로로 흔드는지 조금 더 구조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 정치적인 충격에서 정책 공백입니다. 대통령이 흔들리면 장관, 부처, 기관 모두 다 자동으로 몸을 사립니다. 정책이 느려지고 예산 집행이 늦어지고 각종 결정이 지연됩니다. 이거를 정책 공백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책 공백기는 경제를 정지시킵니다. 투자 계획은 멈추고요. 기업들은 방어 모드로 들어가면서 가게는 지갑을 닫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인 소비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흐름은 불확실성의 증폭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폭등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빅스 지수가 자동으로 상승하고요. 빅스가 상승하면 기관들은 위험 자산을 우선적으로 줄여버려요. 이 레버리지 포지션이나 고위험 ETF나 고위험 채권 그리고 암호화폐 ETF 순서대로 줄이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 순 유출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암호화폐 시장 하락의 촉매제로 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흐름인 코인 시장의 선행 하락인데요. 이 코인은 시장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고 가장 크게 빠지는 자산이죠. 유동성이 얇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었다라는 거고, 비트코인이 먼저 하락했고요. 그 다음 나스닥과 S&P 500이 흔들렸습니다. 기술주랑 코인의 하락폭이 거의 동시에 맞물렸다라는 거는 이 정치 리스크가 작용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흐름이고요. 여기까지는 시장이 왜 흔들렸는지에 대한 구조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정치 리스크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치 스캔들이 금융시장을 건드리는 기간은 2주에서 6주 정도예요. 그 이상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사건은 반드시 결론이라는 이런 형태로서 종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게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시장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가장 싫은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불확실성.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누가 문제인지 아닌지, 정책이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을 때 시장의 스마트 머니들은 가장 크게 흔들리고 가장 먼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치 스캔들의 본질은 결국 종료예요. 한쪽이 이기든 한쪽이 지든 일단 결론이 나면 불확실성이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시장은 대부분 반등하죠. 이런 이유로 톰 리랑 맷 호건이 이번 주 비트코인 저점을 언급한 것도 단순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정치 이벤트의 타이밍을 고려한 이런 분석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정치 스캔들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도 생각보다 큽니다. 먼저 테크 산업입니다. 이번 앱스타인 스캔들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는 미국 빅테크랑 연관된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것 자체가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는 거고, 특히 빅테크는 ESG, 윤리, 거버넌스에 민감한 산업이기 때문에 CEO라거나 고위 인사들이 이미지 리스크는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충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산업입니다. 이 정치 리스크가 커지면 금융기관들은 레버리지 줄이기 위해서 현금 비중 늘리기로 또 단기 채권 확대로 이 순서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코인 ETF는 자연스럽게 비핵심 자산으로 분류되면서 가장 먼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수급이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리플의 산업적 포지션은 오히려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 리플이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를 연결하는 브릿지 회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RLUSD 스테이블 코인 출시라거나 마스터카드나 웹뱅크, 제미니 등과의 결제 협업이라거나 XRP 활용한 국제송금 네트워크 확장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빛나는 사업 모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혼란이 클수록 시장은 정책 중립적인 인프라 자산을 선호하게 되거든요. 이 정치에 덜 의존하고 기술 기반이고 실제 사용이 가능한 자산들, XRP는 이런 조건에 상당히 잘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필요한 관점은 크게 5가지입니다. 이 정치 리스크는 감정선만 흔들지 구조적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이 트럼프 리스크가 단기 변동성을 만들 수 있어도 비트코인과 XRP의 구조적인 가치는 유지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의 선행 신호입니다. 비트코인은 시장이 가장 불안할 때 먼저 떨어지고요.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 가장 먼저 반등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전형적인 패턴에 있다라는 거고, 거의 바닥이 다 와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XRP의 산업 포지션 재확인입니다. XRP가 올해 강력한 상승을 보였고 최근에 큰 조정을 받았지만 국제 송금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측면에서 오히려 그 펀더멘탈은 더 좋아진 상황인데요. 가격 조정이 구조적 약화가 아니라 정치 리스크 기반의 심리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투자 심리 관리입니다. 이 지금 같은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공포에 휘둘려서 손절하는 건데요. 이 공포의 끝은
끝은 반등의 시작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단기 매매보다 구조 분석 중심의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차트보다 정치 일정이 시장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정치 이벤트가 끝나는 그때부터 시장은 다시 방향성을 바꾸게 되겠죠. 이제 앞으로 며칠 혹은 몇 주 동안의 그림을 정리해 보자면요. 이번 미국 앱스타인 파일 공개 여부 자체가 그게 긍정이 됐든 부정이 됐든 이 결론이 나는 순간 시장이 안정이 될 거라는 거. 만약에 트럼프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어요. 그 충격은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료 소멸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트럼프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온다면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랠리, 한마디로 연말 산타 랠리까지도 나올 가능성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반등할 거고 그 다음 리플 XRP 같은 실제 사용 기반 코인들이 가장 먼저 급등하고 더 크게 갈 거예요. 지금 시장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요. 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 중심의 시각입니다. 이 정치 뉴스는 감정선을 흔드는 요소일 뿐이고 이 가격을 장기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결국에 기술과 실제 사용 그리고 수요 같은 구조적인 요소들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 하락세가 끝이 아니라 과정인 거고 이 정치 이벤트가 지나가고 불확실성이 거치면 시장은 다시 본래의 방향성을 찾게 될 겁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중요한 거는 공포보다 구조인 거고 감정보다 원칙, 단기 가격보다 장기 흐름들 이런 것들 먼저 보는 시각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의 하락은 피해야 되는 위험이 아니라요. 나에게 먼저 다가오는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죠. 바로 상승과 하락은 절대로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 이 둘은 언제나 붙어 다니는 한 쌍이라는 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분들께서 하락이 시작될 때서는 움직이지 않고요. 상승의 끝자락, 이미 사람들 입에서 호재가 오르내리고 분위기가 뜨거워질 때 그제서야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왜냐면 인간의 심리가 늘 비슷하게 움직이니까요. 남들이 벌었다더라, 분위기가 좋다더라, 나만 뒤처지는 것 같더라 이런 마음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점 근처에서 투자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심리를 아주 조금만 반대로 활용해보자라고요. 시장이 하락하고 조용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잃고 SNS에서도 말이 줄어드는 그 순간 바로 그 지점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가장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시장이 나에게 가장 값싸게 배움을 주는 순간이거든요. 하락장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무섭다고 해서 손을 놓으신다면은 우리는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 반대로 왜 떨어지는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고민하신다면은 하락장은 피해갈 대상이 아니라 나만의 기회를 온전히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되어줄 겁니다. 이 시장이라는 게 언제나 단순한 구조로 움직입니다. 올랐다면 떨어지고 떨어졌다면 또 다시 오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올라갈 때만 뛰어드는 게 아니라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남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답해보는 사람만이 결국 다음 삼성 공간에서 가장 편하게 가장 크게 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살아남는 투자자는 이 시장을 잘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요. 심리를 반대로 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반대되는 시점에서 스스로 기회를 찾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